나는 이 브론스 리드가 이렇게 날랜 선수인 줄 몰랐어. 덩치는 마크 헨리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덩치도 크고 느릿느릿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날래고 공중기도 곧잘 써요. 문설트도 날리고 뭐 수어사이드 다이브도 쓰고. 그래서 요즘에는 파워하우스라고 그냥 느려선 안 된다. 이제는 MG 파워하우스들은 빨라야 돼. 빠르고 날래고 공중기도 쓸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눈이. Crowd is here, about to blow, waiting for me to start the show. Out the curtain, lights go up, I'm home.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5월 26일 새벽 2시에 현지 시간에서는 이제 사우디 현지 시간은 토요일 20시에 진행했고요. 우리나라는 시차가 있어가지고 새벽 2시에 라이브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킹 앤 퀸 오브 더 링. 사실 킹 오브 더 링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꽤 오래전에 2002년 뭐 거의 이때쯤에 PPDB로 있었던 PL이었는데 무려 2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종종 하긴 했어요. 킹 오브 더 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본쇼에서 축소돼서 PL이가 아니라 축소해서 그냥 뭐 로우나 스맥다운 본쇼에서 진행을 했었고, 옛날에 제가 한참 레슬링 보던 때는 이미 킹 오브 더 링 PPB는 이미 폐지가 됐었고 스맥다운이나 뭐 로우 같은 데서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커티가 이제 우승하고 그래가지고 킹 부커 이런 기믹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실제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도 먹고 그랬었죠. 그렇게 이름만 간헐적으로 이제 간간히 진행되던 행사가 간만에 이제 대규모 PLE로 부활해서 올해 열리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메카 제다 슈퍼돔에서 열렸고요. 원래는 킹 오브 더 링이지만 이제 여성부 경기에 입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퀸도 붙었죠. 그래서 킹 앤드 퀸 오브 더 링, 나름 근본이 있는 PL이라고 할 수 있죠. 2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할 예정이었지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라는 이름으로 열렸었고, 지금은 킹 앤 퀸 오브 더 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6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세미 제인, 체드 게이블, 브론슨 리드 인터컨티넨탈 인컨 챔피언십, 그리고 베키 린치 대 리브 모건 여성부 월챔이고요. 그 다음에 코디 로즈, 로황 언디스퓨디드 WWE 챔피언십. 원래는 그 US 타이틀까지 같이 걸었는데 이제 로건 폴이 졸렬하게 US 챔피언십은 빼달라고 해서 WWE 월챔만 진행을 했고요. 킹 오브 더 링, 퀸 오브 더 링 이렇게 토너먼트 결승전 경기가 각각 진행이 돼서 퀸 오브 더 링은 라이라 발키리아 대 나이아 잭스, 그리고 남성부는 군터 대 원사님 랜디 오른, 킹 오브 더 링 파이널 경기가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비앙카 벨레어, 제이드 카길 태그팀 챔피언이죠. 캔디스 르레일, 인디 핫웰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 이렇게 6경기가 총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보려고 했어요. 새벽 2시에 보려고 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봐야겠다 해서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민기적거리다가 컴퓨터 켜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 키기 한 뭐 5시간인가 4시간인가 전에 아프리카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가 베키린치 대 리브 모건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첫 경기는 아니었고 이게 첫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원래는 첫 경기였는데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킥오프 경기로 현장 관중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는, 현장 관객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경기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봐가지고 이걸 리뷰는 패스하겠습니다. 결과는 일단 이 왼쪽 둘 챔피언이 이겼고요. 킥오프 경기이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어차피 경기 결과는 안 바뀌어. 그냥 딱 그 현장에 온 팬들 분위기 띄워주고 그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TV 편성되는 경우에는 방영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 경기들을 모두 못할 것 같으면은 뭐 다크매치처럼 하우스쇼 경기처럼 방송 안 되는 현장 관객들만 보는 경기가 열릴 때가 있잖아요. 이 경기가 챔피언십임에도 불구하고 킥오프로 열려서 방송으로 보는 시청자들은 못 보고 그냥 현장 관객들이랑 유튜브 시청자들만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못 보고 나중에 알았어. 이게 킥오프였다는 걸. 이 아프리카로 다시 보기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코디 로즈랑 로건 폴 붙을 때까지 얘네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메인 이벤트야? 지금 그 정도의 위상이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킥오프 경기였다는 거. 패스하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프리카나 뭐 TV로 보는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경기는 베키린치 대 리브 모건이었는데, 일단은 첫 스타트를 끄는 경기 치고는 뭔가 그냥 그랬다. 이게 사실 제가 뭐 여성부 경기를 잘 안 보긴 해요. 안 보긴 하는데, 내가 진짜 딱 재밌는 경기만 보고 싶다 이번 PLE에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도 상관없는 경기지 않았나. 일단 경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보니까 그 여성부 경기가 열리긴 했는데 그 복장 규정 같은 게 조금 빡셌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보통 이제 여성 레슬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딱 달라붙는 옷이나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 마련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경기 이 링기어 같은 경우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얼굴 아래는 다 가려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랑 손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가려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그 레슬링 복장이랑은 다르게 거의 온몸을 다 뒤엎는 복장으로 두 선수가 다 의상을 입었고, 리브 모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타이즈로 입었고, 그 베키린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장처럼 입고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베키린치 등장했을 때 정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지 경기 안 하나? 이게 오프닝 경기가 아닌가? 뭐 특별 해설 같은 걸로 뭐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진짜 정장을 입고 싸웠어요. 이렇게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장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시상식 복장처럼 나왔어. 시상식 뭐 참여하듯이, 아니 명예전당 같은 거 있잖아. 레슬매니아 저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무슨 그거 참가하듯이 이거 입고 나왔는데, 이제 링 올라와서 이거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이 복장 그대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예, 정장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정장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정장처럼 보이는데 사실 타이즈예요. 어깨까지는 정장 느낌인데 이제 옷이 이어져 있었어. 이게 뭐 전신이 안 나오네. 전신 복장을 봐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리브 모건 빨간색 옷이죠. 왜 다 리브 모건만 나와? 베키린치는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베키린치를 검색을 했는데 베키린치가 안 나오고 다 리브 모건만 나와. 아무튼간에 바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 영상으로 보면 안 돼. 영상으로 보면 저작권 때문에 잘려가지고. 바지도 무슨 정장 바지처럼 돼 있긴 한데 사실 그냥 위에 옷이랑 이어지는 그냥 원피스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타이즈처럼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경기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리브 모건이랑 맞다이를 떴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경기가 박진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 최근 로얄럼블 이후로 레슬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베키린치가 폼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에이징 커브인지 아니면은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베키린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푸시는 계속 받고 있는데 뭔가 이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휴식기를 준 다음에 좀 몸 좀 다시 만들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예, 뭐 부상 있고 이렇진 않은데. 그런데 또 막상 쉬자니 남편이 세스롤린스가 부상 때문에 쉬고 있어서 일단 현 시점 가장이 된 베키린치가 열심히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심지어 이제 예전처럼 언더독이 아니잖아. 흑키린치 시절처럼 언더독도 아니야. 이제는 엄연히 탑독인 상황인데 뭔가 그 옛날의 경기 운영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이제 폼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베키린치도 뭔가 계속 자기는 더 맨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기믹도 설득력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력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리브 모건이 베키린치 캐리할 만큼 경기력이 막 뛰어난 선수인가 하는 것에서도 조금 물음표가 있죠. 티파니나 이오스카이처럼 범프 막 빡세게 뛰어가지고 그 경기 분위기를 올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도 아니거니와, 서로 상성이 또 안 맞아서, 둘이 상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 상성이 별로 안 맞아가지고 호흡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났다. 솔직히 경기 보긴 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갑자기 경기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제일 재밌는 순간이었어. 이번 경기에서 제일 재밌는 순간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관객석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경기 주변 어슬렁거리는 게, 그게 제일 재밌는 순간이었어. 뭔가 변수가 생긴 거잖아 거기서. 안 그래도 지금 저지먼트 데이에서 마미가 부상당해서 이탈한 상황에서 새로운 엄마를 찾기 위해 도미닉이 또 지금 매 눈으로 또 이리저리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딱 리브 모건이 지금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뭔 짓을 하려나 해서 궁금해서 지금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막 공방전이 오가다가 잠깐 심판의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도미닉이 철제 의자를 가져와서 링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리브 모건한테 철제 의자를 주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베키린치한테 줘, 의자를. 그래서 베키린치는 영문도 모르고 도미닉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리브 모건이 딱 달려와서 철제 의자 위로 DDT를 먹이죠. 어차피 얘가 의자 가지고 반칙하지 않을 상황이긴 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한테 반칙을 유도한 게 아니라 그 의자 위로 얘가 기술을 쓰도록 판을 깔아준 거죠, 도미닉이. 그래서 도미닉이 열심히 어그로 끌어서 심판 그 시선 끄는 사이에 리브 모건이 달려와서 베키린시한테 철제 의자 위로 DDT 먹이고 그 다음 피니시 먹인 다음에 승리를 해서 새로운 챔피언이 됐습니다. 아까 스포가 잠깐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벨트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챔피언이 되면서 여성부 월챔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딱 이 정도? 별 그렇게 막 재밌던 경기는 아니라서 그냥 이 경기를 킥오프로 하고 태그팀 매치를 방송시키는 게 어떨까 했는데 사실 경기 내용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라서 그게 의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첫 번째 매치 깜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경기는 세미 제인, 브론슨 리드, 체드 게이블의 인컨 챔피언십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트리플 스렛으로 하는 경기였고요. 세미 제인이 레슬매니아에서 군터를 상대로 인컨을 따내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적들을 만났는데 세미 제인이 사실 캐네디언이잖아. 근데 이 양반이 이 경기 전에 이제 막 VCR 같은 거 틀어주는데 거기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홈그라운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 개소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리하게 캐나다인이었다는 거. 세미 제인이 그냥 순수 캐네디언이 아니라 그 시리아 쪽 피를 받아가지고 아 나는 사우디가 홈그라운드다. 뭐 가는 곳마다 다 홈그라운드야 이 양반은. 그래서 홈 버프를 받아서 또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고 거의 뭐 월챔급 환호를 받았어 세미 제인이. 요즘 좀 전성기 같긴 해. 뭔가 흐름이 왔어. 약간 세미 제인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이제 베테랑이긴 한데 사실 뭔가 경력에 비해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선수였거든. 근데 요즘은 좀 기운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좀 큰 환호를 받고 있다는 거. 나머지 두 명 입장할 때는 제가 스킵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트리플 스렛이 묘미가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1대1 싱글 매치 같은 경우에는 공방전이 오가다가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체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쳐서 조금 쉬는 타임이 있어. 그래서 그때 막 다시 락업하고 막 몸싸움하고 이렇게 헤드락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버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트리플 스렛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지치면은 나가 떨어져서 쉬는 동안에 이제 두 명이 치고받고 하고 또 얘가 지치면은 이제 이쪽이 치고받고 하고 얘가 지치면 얘네 둘이 치고받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공방전이 훨씬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몰입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거든요. 트리플 스렛 같은 경우가. 이 경기가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 경기가 너무 지루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선녀처럼 보인 것도 있고 굳이 베키린치 리브모건 경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경기 질 자체가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5성 경기다라고 평할 정도로 경기 몰입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밸런스도 좋고 이 세 명의 밸런스도 좋아. 이 파워하우스 선수, 그 다음에 테크니션, 그 다음에 이렇게 관중 호응 유도하는 쇼맨, 올라운더 이렇게 밸런스가 딱 잡히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의 묘미, 이렇게 붙었을 때의 묘미, 여기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 묘미, 세 명이 다 붙었을 때의 묘미, 이런 게 굉장히 삼박자가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 이제 세미 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챔피언이자 스타급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홈그라운드잖아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그래서 세미 제인이 뭐 공격할 때마다 환호가 엄청 들렸고, 특히 이제 그 백래쉬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우디 사람들도 많이 그 영향을 받았나봐. 그래서 환호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해주고, 세미 제인이 턴버클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머링하고 관중 유도할 때마다 엄청나게 호응해주고, 그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거 조명 켜주면서 막 관객석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사우디 관중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 돈도 많이 쓰는데 호응도 좋았다. 원래 옛날에 크라운즈 할 때였나? 그때는 별로 호응 안 좋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리옹에서의 뭔가가 있었는지 보고 느낀 게 있었는지 이번 사우디 PLE는 굉장히 환호가 컸다는 거. 거의 세미 제인이 중동의 코디 로즈였어. 코디 로즈 못지않은 환호를 많이 받았다는 거.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경기가 개노잼이었는데 막 This is awesome 찬트 나오고 뭐 별 과분할 정도의 환호가 많이 나왔는데, 이 경기가 진짜 어썸했다는 거.
사실상 이제 PL이 중후반부터는 1경기 아무도 기억 못해. 다 이제 곱씹어 볼 때 아 인컨챔이 1경기 아닌가요? 다 이 소리만 한다는 거. 그 정도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명장면들도 많았고, 나는 이 브론스 리드가 이렇게 날랜 선수인 줄 몰랐어. 덩치는 마크 헨리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덩치도 크고 느릿느릿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날래고 공중기도 곧잘 써요. 문설트도 날리고 뭐 수어사이드 다이브도 쓰고. 그래서 요즘에는 파워하우스라고 그냥 느려선 안 된다. 이제는 MG 파워하우스들은 빨라야 돼. 빠르고 날래고 공중기도 쓸 줄 알아야 돼. 옛날처럼 뭐 그레이트 칼리나 뭐 앙드레 더 자이언트 뭐 이런 고전적인 파워 레슬러들은 다 느릿느릿했잖아. 근데 요즘은 뭐 다 날래. 심지어 그 빨대맨도 굴러다니고 이러는데 이제는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눈이. 특히 이제 브론스 리드가 이제 세미제인한테 문설트를 날렸는데 세미제인이 피했죠. 그래서 문설트 오폭하고 누워있는 와중에 바로 이어서 체드 게이블이 문설트 날리는 게 또 굉장히 명장면이었다는 거. 체드 게이블도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레슬링 오래 보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포스트 커트앵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느꼈습니다. 진짜 요즘 시대의 커트 앵글은 체드 게이블이구나. 알짜배기 테크니션이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스팟마다 알짜배기로 쪽쪽 쏙쏙 들어가가지고 명장면 뽑아내면서 그 경기 질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는 체드 게이블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약간 좀 빌만한 타이밍에 이제 껴들어가지고 또 기술 하나 보여주고. 실제로 아마추어 레슬링도 오래 하고 그래서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커튼글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은 체드 게이블을 보면서 많이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앵클락에다가 뭐 저머시 플렉스 같은 것도 곧잘 쓰고 기술 구사력도 좋고 접수도 좋은데 힘도 좋아. 그래서 진짜 옛날 커튼글들이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을 거의 그대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푸시를 좀 더 받아도 되는데 지금 그 아메리칸 알파 시절부터 지금까지 좀 뭐 푸시 받을만 하면은 뭐 일이 생겨가지고 끊기고 이런 좀 서름이 많았던 선수죠. 근데 이제 올해는 다르지 않을까. 체드 게이블 3년 안에 뜹니다. 이미 뜰 만큼 사실 뜰 만큼 떴지만 그 챔피언 그 관운이 없던 편이었거든. 이제는 떠야지. 그리고 세미제이는 역시 또 위대한 쇼맨, 관중 호응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 만들고 뭔가 그 경기 쫀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세미제인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 긴장감 주고 이런 역할, 이런 것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티스가 링사이드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었어. 초중반까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중후반부터 조금 존재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체드 게이블이 계속 압박을 하죠. 오티스한테 얘 공격하라, 얘 공격해서 나 챔피언 되도록 빨리 도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오티스는 내적 갈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뭔가 오붕이가 계속 하기 싫은데 공격하고 싶지 않은데 공격을 하라니까 계속 억지로 막 공격을 하고 막 자괴감을 느껴 하고 막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또 뭔가 드라마틱한 재미가 있었죠. 얘가 턴힐을 할지 아니면은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지고 배신을 할지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해 있던 차에 체드 게이블이 보다 못해서 개빡쳐가지고 좀 오티스를 막 갈구면서 싸대기를 때리죠. 세미제인 내가 묶어놓고 있을 테니까 와서 빨리 크로스라인 날려 해서 예절주입 시킨 다음에 공격을 유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듯이 오티스가 크로스라인을 날리려고 할 때 세미제인이 딱 피하고 체드 게이블을 가격하면서 경기가 새로운 국면을 접어듭니다. 그래서 체드 게이블 나가 떨어지고 링으로 올라온 세미제인이 브론스 리드에게 할루바킥을 먹이면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유지를 하게 되는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오티스와 체드 게이블은 또 새로운 대립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장면을 남기면서 이제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언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냥 경기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 PL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제 설명보다도 그냥 직접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명경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퀸 오브 더 링입니다. 나이아 잭스 대 라이라 발키리하고요. 라이라 발키리를 제가 잘 모르는데 늑트에서 올라온 지 이제 한 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4월 말쯤에 올라와서 발키리 기믹으로 그 북유럽 신화 발키리들이 있잖아요. 발키리 기믹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는데 그 첫 등장할 때 뭔가 안 그래도 복장 규정 때문에 빡센데 검은색 날개랑 깃털 날개랑 검은색 링기어 같은 거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조금 깨긴 했다는 거.
별로 안 어울렸어. 평상시에는 뭔가 좀 휘황찬란한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올블랙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좀 오골계 같아가지고 조금 미스였고, 분장 미스였고, 화장 같은 것도 좀 잘 안 먹어가지고 약간 찰리아 초콜릿 농장에 나오는 움파룸파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언밸런스 했다는 거. 코디가 조금 별로였고, 나야잭스는 뭐 항상 하던 대로 원래 이제 올 검정 타이트 입고 나온 선수니까 그냥 원래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붙었는데 경기가 굉장히 좀 단조로워요. 체구가 일단 발키리아가 굉장히 작고 나이아는 또 엄청나게 거구인데 상성이 또 안 맞아 둘이. 발키리아는 뭔가 조금 이렇게 막 계속 열심히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나이아잭스가 워낙에 거구다 보니까 기술 하나도 안 먹히고, 좀 뭐 덤빈다 싶으면은 힘으로 찍어 누르고, 덤빈다 싶으면 찍어 누르고, 약간 이런 구도로 그냥 계속 경기가 흘러갔어. 그래서 딱히 뭐 별로 인상적인 그림이 안 나왔다는 거. 그렇다고 스쿼시 매치도 아니야. 막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경기도 아니야. 양양 펀치 날리면서 달려드는데 한번 갈 하면서 그 뿌리치고 또 막 달려드는데 뿌리치고 막 거의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막 어찌저찌 막 기술을 막 성공을 해도 별 기별도 안 와. 차라리 스쿼시 매치로 하는 게 어땠나. 어차피 얘는 늑트에서 막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애여서 위상이랄 게 딱히 없긴 해. 그리고 나야직스는 거의 지금 사실 그냥 시간만 잡아먹는 느낌이 아니었나. 그래서 마무리는 발키리아가 이제 턴버클에 올라가 있는 나야직스한테 파워밤 날리려고 막 낑낑거리는데 안 넘어가죠? 거의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나는 키 차이가 나다 보니까 파워밤을 안 넘어가고, 올라가 있는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그대로 발키리아를 깔아 뭉개버렸어요. 앉아버렸어 그냥. 턴버클에서 핀폴 승을 합니다. 근데 이 깔아 뭉개는 모습이 너무 그 박력 있게 깔아 뭉개버려가지고 진짜로 뭉개버린 느낌이었어. 무슨 유아프레스 같은 걸로 눌러버린 느낌이라 와, 사고 난 줄 알았어. 근데 사고는 아니었고 기술 들어간 거였다는 거. 그 얘기도 있었어. 아니 이오스카이를 차라리 올려주든가, 이오스카이 잡아먹고 올라온 발키리아가 너무 허무하게 져가지고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많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레슬매니아에서 제리코가 판당고 잡질해준 적 있었거든. 근데 판당고 어떻게 됐습니까? 잡질해준 제리코 그냥 잡아먹고 나서 뭐 그냥 계속 춤만 추고 서머레 같은 애들이랑 놀러다니다가 타일러 브리즈랑 브리장고로 그냥 자버 태그팀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사라졌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제2의 판당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가 이어지는 퀸 오브 더 링에서 이어지는 킹 오브 더 링. 군터 대 랜디 오튼. 군터 장군님 대 원사, 장교 대 부사관 대결이죠. 근데 웃긴 거는 랜디 오턴은 탈영병 출신이라는 거. 실제 해병대 입대를 했었는데 미 해병대 출신이죠. 탈영해가지고 그냥 불명예 제대하고 지금 레슬러로 뛰고 있죠. 장군 대 원사. 그리고 군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군터가 평소처럼 그 장군처럼 위압감 있게 등장을 하는데, 웃긴 게 이제 킹 오브 더 링이잖아. 여기서 이기면 킹이 된단 말이야. 장군인데 장군이 이기면 왕 되는 거냐고 이제 막 중기진에서 개드립하고, 군터의 몸이냐 막 이런 식으로 짜잘한 재미를 주면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랜디 오턴 근본 보이스 부금 있죠. 사실 진짜 근본은 보이스가 아니라 버니만 라이트인가 그건데, 지금은 이제 보이스가 근본이 됐어. 이제 20년 넘게 했으니까. 아무튼 그 보이스 부금이 딱 울리자마자 야, 랜디 오턴 거의 제8의 전성기. 지금 대세야 랜디 오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년에 지금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또 환호를 줍니다. 말년이 될수록 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와인 같은 레슬러. 보이스 테마 맞춰서 막 환호하고 떼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역시 또 그 프랑스 관중들 보고 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보이스 노래 열심히 떼창하면서 랜디가 들어오는데, 근데 너무 길어. 랜디 오튼이 뭔가 반응이 좋으니까 등장씬도 길고 노래도 사실 한 바퀴 돌기 전에 끝나잖아, 테마가. 근데 보이스는 거의 한 두 바퀴 돈 것 같아. 너무 길어서 제가 스킵을 했거든요, 중간에. 그 키보드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스킵을 계속 하는데 안 끝나, 등장이. 등장씬이 안 끝나. 등장만 한 5분 한 것 같아, 체감상. 아무튼 그렇고 경기를 이제 띵띵띵 울리면서 경기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환호가 어마어마했다는 거. 거의 그 축구장 온 느낌이었어. 챔스 경기 보는 느낌. 호날두가 이제 사우디 경기 뛰었을 때도 이 정도 환호 못 받았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고 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사실 스타트는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운영을 해요. 락업 한 다음에
서로 막 힘겨루기 하면서 막 헤드락 하고 뭐 또 막 또 힘겨루기 하고 막 이런 그 클래식한 올드스쿨 운영 방식 있잖아요. 그 흐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는 좀 빠르진 않았어요. 경기 호흡이 굉장히 느리고 이렇게 정석적인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호응이 좀 많은 편이었다. 왜냐면 랜디 오튼이 워낙에 리스펙을 받는 선수기도 하고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 네임밸류도 좀 높다 보니까 관중들이 좀 집중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힘겨루기 하다가 군터는 일단 악역이죠. 지금 악역이고 지독하게 그 악당식으로 운영을 많이 해. 특히 랜디 오튼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많은 선수잖아. 등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뭐 체력도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고 이러니까 거의 군터가 옛날 트리플 H 빙의하듯이 거의 지독하게 공략을 해요. 랜디 오튼을 막 등 계속 공격하고 무릎 계속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포인트 잡아서 그 특정 부위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지옥 같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다리 지옥, 팔 지옥, 등 지옥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거죠. 경기의 스토리라인. 내가 등을 계속 때렸기 때문에 랜디 오튼은 경기 끝날 때까지 등 부상을 계속 의식한 채로 경기를 치러야 되고 심지어 큰 기술을 쓸 때도 등 부상 때문에 이제 파괴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아예 기술을 시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점을 계속 공략하고 랜디도 랜디대로 이제 셀링을 하죠. 등을 계속 공격당하니까 막 엄청 아파하는 연기하고 실제로도 뭐 아팠겠지. 안 아플 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찹 같은 것도 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살살 때리면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로 세게 때린단 말이야. 찹을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은 랜디 이 오른쪽 가슴팍에 멍이 들었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경기 자료 보시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개빡세게 경기를 했습니다. 두 선수가. 그래서 이제 경기는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붙다가 약간 근데 위상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 서로가 군터 같은 경우에는 포스 있는 악역 레슬러이기 때문에 뭐 클린 핀폴 당하면 안 되고 랜디 오튼도 랜디 오튼 나름대로 경력도 길고 위상도 메인 이벤터급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끝맺음이 될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군타가 정배라고 생각했던 게 킹 앤 퀸 오브 더 링 같은 경우에는 우승하면은 썸머슬램에서 메인 이벤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랜디 오튼은 메인 이벤트로 올릴 것 같진 않고 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떠오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푸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군터가 이제 이기는 그림이긴 한데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 계속해서 약점을 공략했기 때문에 아 이게 스노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 근데 사실 경기 결과로 봤을 때는 딱히 스노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랜디 오튼이 평소와 다를 거 없이 기습적으로 알케오를 이제 날렸는데 군터가 킥아웃을 했어요. 심지어 그 알케오를. 근데 알케오를 한 번 킥아웃 한 것도 아니야. 첫 번째 알케오를 날렸을 때는 등 부상 때문에 커버를 빨리 못했어. 알케오를 성공시켰지만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느릿느릿 기어가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군터가 그 사이에 회복을 해서 링 밖으로 빠져나가고 두 번째 알케오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시켰는데 기적적으로 킥아웃을 해. 근데 킥아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기습적인 롤업을 해서 랜디 오튼이 허무하게 패배를 합니다. 클린 핀폴은 아니니까 위상을 지킨 거긴 한데 좀 결과가 너무 찝찝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롤업을 했는데 양쪽 어깨가 다 닿아야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건데 기술이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왼쪽만 닿았어요. 오른쪽이 어깨가 떠 있는데 심판이 못 보고 사실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3카운트를 해서 경기가 그냥 끝났습니다. 보차가 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금 어설프게 끝나서 경기가 좀 많이 아쉬웠다는 거. 근데 뭐 군터는 군터대로 킹 오브 더 링 돼서 군터의 봄 성공시켰으니까 이제 썸머슬램에서 메인 이벤트 가야 되고 랜디 오튼은 랜디 오튼대로 클린 피포를 안 당하고 그냥 찝찝하지만 아무튼 랜디 오튼 나름대로의 그 변명할 수 있는 거리 만들어내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패 자체는 뭐 납득이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근데 그 과정은 조금 찝찝했다는 거.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아쉬운 경기였다는 거. 링 오브 제너럴, 링 제너럴 대 바이퍼죠. 제너럴 오브 더 링. LA 나이트는 좀 올라오려고 하면은 계속 그 눌러지네. 카멜로 헤이즈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 링사이드에서 구경했습니다. 관중석에 같이 있더라고. 관중들이랑 카멜로 헤이즈랑 티파니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PLE에 직접 선수로 참여하진 못했지만은 관객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부상자가 많았네요. 아무튼 킹 앤 퀸 오브 더 링도 이렇게 나야 잭스와 군터가 우승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두 선수 모두 썸머슬램에서 메인 이벤트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 월챔 도전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코디 로즈 대 로건 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킹 오브 더 링의 메인 이벤트 챔피언십이고요. 원래는 언디스튜비드 챔피언십, 이 코디 로즈의 챔피언 벨트와 US 챔피언
로건 폴의 이 벨트를 같이 걸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건 폴이 졸렬하게 자기 그 챔피언십 도전권 조항을 빼버리면서 그냥 통합 챔피언십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클린하게 경기가 되겠죠. US 챔피언까지 걸었어봐. 사실 그건 좀 부담이 된단 말이야. 이 챔피언 벨트 두 개를 한 사람이 갖게 된다는 게 좀 부담되는데, 심지어 로건 폴이 둘 다 멜 리는 없죠. 아직 그 정도 위상은 아니니까. 그럼 코디 로즈가 둘 다 차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담되긴 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결과지는 DQ로 끝나거나 카운트아웃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노잼이잖아. 경기를 재밌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US 챔피언은 빼야 되겠죠. 이거를 빼고 이 벨트 월챔 언디스퓨티드 통합 챔피언 벨트만 걸고 진행이 됐습니다. 로건 폴은 또 여전히 그 프라임의 광고주답게 음료수를 가지고 입장을 했고요. 코디 로즈는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지금 오늘은 사우디 나이트메어, 역시 최고의 현 시대 최고의 그 아이콘답게 약간 그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아. 랜디 오턴이랑 코디 로즈는 암묵적인 그런 게 생겼어. 관중들이 다 그 테마 떼창해줘야 돼. 코디 로즈 등장할 때도 역시 관중들이 다 떼창을 했고요. 오늘은 사우디 중계진이 또 있었거든요. 사우디 중계진이랑 악수하면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면서 점점 뭔가 정치인 같아져, 인상이. 대싱 언대싱 뭐 그때는 젊어서 아마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 됐으니까 뭔가 정치인처럼 인상이 변해가. 뭔가 웃을 때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정기 입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입장을 했고요. 입장이 끝나고 나면은 심판이 이제 챔피언 벨트 들고 링 아나운서가 호명해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1일 링 아나운서가 알바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우디 뭐 연예인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위상이 사우디의 유재석님 같은 위상인가봐. 그분 뭐 그런 듯한 사람이 난입을 해서 챔피언 코디 로즈 이런 식으로 호명을 하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조금 맛이 없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광고 그 쩐주들이 해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뭐 경기 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만큼 썼으면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스큐즈 되죠. 네임콜 그렇게 사우디 아재가 하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로건 폴이 진짜 뭔가 딱히 막 위상이 엄청 높은 선수도 아니고 경력이 길지도 않으니까 약간 개사기 포지셔닝이긴 해. 기대치가 낮아. 항상 기대치가 낮아, 로건 폴은. 근데 이런 선수들 특징이 조금만 잘해도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개 잘한다는 인상이 생기거든. 오늘도 그랬어. 뭔가 로건 폴이 뭐 메인 이벤트 올라왔지만 얘가 이기겠어? 그냥 적당하게 치고받고 하다가 빠지면은 이렇게 하루치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기대치가 낮으니까 뭐 좀만 그 범프 세게 들어가고 그림 잘 보여줘도 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오늘도 엄청나게 명장면 많이 뽑아냈다는 거. 역시 진정한 로항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초반부터 둘이 막 치고받고 해요. 치고받고 하면서 하다가 항상 예상치 못한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코디 로즈가 항상 하는 그 시그너처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아버지의 그 바이오닉 그 그거 복싱 기술이랑, 그 다음에 골더스트가 하던 거 이렇게 한참 열심히 때리다가 링바닥에 들어 누운 다음에 어퍼컷 날리는 거. 그런 장면들을 항상 보여주는데, 그거로 사실 반격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근데 로건 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딱 링바닥에 주저앉아서 어퍼컷 날리려고 할 때 바로 주먹으로 딱 손 잡으면서 그 공격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별의별 포인트에서 진짜 그 예상을 깨면서 반격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그 변수를 여러 가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포인트들에서 그 유튜브 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로건 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건 있잖아. 로건 폴은 약간 그 트리플 H의 슬래지 해머처럼 로건 폴은 너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전에 너클을 다 압수당했어요. 너클을 두어 개 압수당했는데 그 재미가 있죠. 에이, 압수당했어도 또 어딘가 숨겨왔겠지. 또 어느 순간에 또 너클 또 갑자기 튀어나오겠지. 이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너클 꺼내기를 보여줄까. 그런 포인트들이 또 있다는 거. 하필 이 메인 이벤트 심판도 그 심판이야. 옛날에 그 케빈 오웬스랑 로건 폴이랑 붙었을 때 그때 매의 눈으로 반칙 캐치했던 심판 있잖아. 그 심판이 또 이번에 메인 이벤트여가지고 로건 폴이랑 또 악연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또 관건이었는데, 바지 속에 너클을 원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압수당했단 말이죠, 처음에. 이전 쇼에서 스맥다운 로우 뭐 이런 쇼에서 항상 갖고 나오는데 이미 빌드업이 됐어. 이번에는 압수하겠습니다 라고 빌드업을 하고 들어가는데 순순히 압수당할 애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숨겨왔을까.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프라임의 광고주답게 항상 중간중간 PPL 타임을 만듭니다. 억지로 스팟을 만들어. 뭐 레슬매니아 때는 이제 아이쇼 스피드 같은 애들한테 인형탈 씌운 다음에 등장시켰고, 아니면 링 중앙에다가 로고 박아놓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더 심했어. 이제 링 안에서 싸우다가 링 밖으로 나가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막 관객석 바리케이트 있는 데서 막 싸우고 이럴 때 딱 때마침 그 프라임 직원들, 홍보하는 직원들이 그 링 사이드에 서 있었어. 그래서 프라임 음료수를 들고 있을 때 로건 폴이 그 음료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를 끌죠, 광고주로. 근데 보다 못한 코디 로즈가 개빡쳐서 그 음료수 병을 뺏은 다음에 음료수 병으로 후려칩니다. 코디 로즈가 음료수 병으로 로건 폴을 후려치는데 DQ는 아니었고, 후려치는데 굉장히 호쾌하게 후려쳤어요. 이게 병뚜껑이 열려있다 보니까 안에 음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병으로 때렸는데 그 병이 팡 하고 터지면서 음료수가 촥 하고 뿌려져. 이게 또 명장면이었다는 거. 시원하게. 슈퍼스타는 광고도 시원하게 한다는 거. 그게 또 청량감을 줬어요. 안 그래도 여름이라서 더운데 약간 워터밤처럼 시원하게 음료수 샷 날리면서 그 프라임 뿜어져 나오는 거 보면서 청량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광고 스팟이 있었습니다. 프라임으로 강타를 하는데 타격감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코디 로즈가 그 프라임 직원을 끌어냈어요. 나는 그냥 그 프라임 직원이 거기 서 있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로건 폴이 나뒹구는 동안에 코디 로즈가 관중석으로 직접 걸어가가지고 프라임 직원을 끌어낸 다음에 좁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이제 그거죠. 이제 로건 폴이 언제 너클을 다시 꺼낼까, 빈틈을 언제 노릴까, 많은 사람들이 귀추가 주목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로건 폴이 또 다른 프라임 직원한테서 너클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몸에 숨긴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이 들고 있던 거를, 몰래 갖고 있던 거를 받아가지고 그 주머니에 또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빌드업 됐구나, 이게 그 직원이 괜히 서 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코디가 직원 개패는 동안에 다른 직원이 너클을 건네주고, 너클을 이제 받아가지고 숨겼죠. 바지 춤에다가 숨기고 또 티격태격 하는데, 로건 폴 하면 또 그 장면이 있어야 되죠. 카피 닌자잖아, 카피 닌자. 또 무슨 기술을 카카시 할까. 오늘도 여지없이 상대방 선수의 기술을 카피를 했는데, 크로스 로즈를 카피를 해서 무려 크로스 로즈만 한 번 성공하고 다른 기술을 카피하는데 무려 페디그리 트리플 H 샤라웃을 위해서 페디그리도 한번 카피를 또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링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아나운서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페디그리를 날리려고 하는데, 페디그리를 시전하려는 그 순간에 코디 로즈가 바로 기술을 풀어버리고 코디 커터라고 하죠. 코디 커터를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 날리는데 이게 근데 약간 보차가 났어. 원래 아나운서 테이블이 부서져야 되잖아. 부서져야 안 아픈데 안 부서졌어요. 요즘 이상하게 아나운서 테이블 잘 안 부서지더라고. 너무 조립을 빡세게 하는 것 같아. 아나운서 테이블 요즘 잘 안 부서져. 그래서 코디 커터를 성공시키긴 했는데 아나운서 테이블이 안 부서져가지고 준내 아파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기 흐름이 다시 코디한테 넘어왔고요. 그 약간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어요. 원래 싱글 매치예요. 이게 그냥 노디큐 매치가 아니고 정석적인 1대1 매치이기 때문에 DQ나 카운트아웃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이 계속 링 밖에서 싸우다가 심판이 10을 외치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 코디 로즈가 카운트아웃 하지 말라고 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냥 카운트아웃으로 승리를 하는데, 자기 그렇게 이기기 싫다고 카운트아웃 하지 말라고 심판을 말립니다. 약간 시련 빌드업, 일부러 불리한 상황을 지가 만들어. 그냥 링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으면 이기는 건데 굳이 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심판 손 잡은 다음에 카운트아웃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련 빌드업을 하고요. 또 링 밖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그 로건 폴이 주도권 다시 가져오면서 아나운서 테이블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마이클 콜이 앉아있는 거기 하나랑 사우디 중계석에 앉아있는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마이클 콜 아나운서석에서는 아까 코디 로즈가 그 코디 커터를 날렸고요. 원래 부서져야 했던 자리예요. 그 다음 이제 이쪽 멀쩡한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를 또 해체시키고 코디 로즈를 눕힌 다음에 프로그 스플래시를 쓰려고 이제 그 링포스트로 올라갑니다, 로건 폴이. 근데 이제 또 각이 나왔잖아. 광고 각이 나왔어. 그래서 음료수 프라임 들고 멋있게 음료를 마시는데, 이게 또 장관이었어요. 드론 캠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드론인지 지미집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움짤로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링포스트 위에 로건 폴이 보냅니다. 이게 진짜 광고주가 광고를 하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옛날 셰인 맥맨처럼, 셰인 맥맨은 광고주는 아니지만 오너잖아. 오너의 2세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고고하게 있으면 안 돼. 17PT에서 뛰어내리고 음료수 직접 마신 다음에 뿜어내면서 프로그 스플래시 날리고 막 이런 정도의 열정을 보여야 그 고객들이 마음이 동하는 게 있지 않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좋은 마케팅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서 프로그 스플래시 한번 성공하고 코디 로즈를 다시 끌고 와서 프로그 스플래시를 한번 더 성공을 시켰는데 킥아웃을 해요. 시련을 극복합니다. 또 코디 로즈가 로건 폴한테 지면 억울하니까 킥아웃을 하고 그 버터 브레이커라고 하나요? 코디 로즈가 약간 봉인시킨 기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려 성공시킵니다. 약간 등에다가 짊어지면서 파일 드라이버처럼 떨어지는 게 있어 뒤로. 이 버터 브레이커를 성공시키고 핀포를 하면서 경기가 끝나나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이 두 선수가 아웅다웅 하다가 심판이랑 부딪혔어. 그래서 심판이 기절해 있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핀폴로 안 끝났어. 이게 끝낼 만한 상황이었는데 안 끝나가지고 코디 로즈가 심판 상황을 보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로건 폴이 로우 블로를 먹이죠. 로우 블로를 탁 먹이고 허리춤에 숨겨왔던 너클을 꺼내면서 또 새로운 너클샷을 또 날리나 경기가 거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유재석 있죠.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난입을 해서 난입이라고 할 것까진 뭐하고 이제 링 사이드 뭐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로건 폴 발을 붙잡았어요. 링 밖에서. 그래서 반칙하지 말라고 막 항의를 해요. 사우디 유재석이 싸재석이 항의를 하니까 로건 폴이 그쪽으로 한눈 팔린 사이에 코디 로즈가 급히 정신을 차리고 크로스 로즈를 또 사면벙으로 먹이면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팬 서비스였던 느낌이었어요. 이제 사우디 그 쩐주들이 만족할 만한 또 뭐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우디 유재석을 굳이 또 등판을 시켜가지고 방해를 시키죠. 근데 그 방해가 막 아씨 뭐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좀 뜬금없긴 하긴 했는데 뭔가 워낙에 로건 폴이 어그로를 많이 끌어가지고 골 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선역 측의 난입이라는 그런 익스큐즈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저번에 레슬매니아에서 그 하키 선수들처럼 갑자기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악역 선수들 조패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거든. 그냥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딱 발목 붙잡은 다음에 반칙하지 말라고 약간 훈계하는 걸로 끝나. 그냥 링사이드에서 훈계하다가 로건 폴한테 쳐맞고 리타이어 되거든. 그냥 진짜 무슨 폴 헤이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수준 정도라서 몰입이 막 엄청 깨지는 그런 느낌도 아니라서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방해는 괜찮네, 넘어가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방해를 했고, 거기서 이제 코디 로즈가 또 위상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외부 방해가 있었는데 뭐 아무튼간에 코디 로즈가 거기서 3연봉을 성공시키면서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날 뭐 진짜 유재석 씨나 뭐 이명웅 씨가 특별 게스트로 왔어. 근데 거기서 로건 폴이랑 코디 로즈가 막 치고받고 하다가 로건 폴이 치사하게 이기려고 할 때 갑자기 뭐 이명웅 씨가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 링사이드에서. 그러다가 이제 코디 로즈가 이게 바로 반격해서 이기면은 재밌을 거 아니야,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익스큐즈 되지 않나. 약간 사우디 아재가 갑자기 무슨 패거리들 끌고 와가지고 쇠파이프로 막 린치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레슬매니아 그 믹스 축구 선수들보단 낫다는 거. 아무튼간에 이렇게 코디 로즈가 타이틀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로건 폴이 진짜 저는 뭐 항상 칭찬하지만 이번 경기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 코디 로즈가 사실 AJ 스타일스라든지 뭐 이런 레벨의 선수들과 치고받고 하면서 명경기를 많이 뽑아냈던 선수라서, 로건 폴이 이제 이런 짬도 안 드는 선수가 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현 시대 최고의 아이콘이 된 시련 호소인 코디 로즈랑 맞붙게 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이 앞섰는데, 역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또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선수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너무 재밌게 봤고, 나중에는 진짜 대관시켜도 될 것 같아. 로건 폴 당장은 조금 무리고요. 한 2-3년 내에 대관식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디 로즈가 장기 집권 할 것 같진 않단 말이지. 물론 현 시점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긴 하지만 로만 레인즈처럼 그렇게 5년 6년 막 헤쳐먹을 것 같진 않아. 언젠가는 또 뒷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로건 폴이라든지 돔황이라든지 뭐 오스틴 띠어리 이런 선수들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셋 중에서는 가장 앞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가장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많고 결과값도 제일 좋고 하니까 로건 폴이 가장 차기 아이콘 후보에 가깝지 않나. 열정도 있고, 솔직히 그냥 알바 뛴 다음에 치고 빠지는 애였으면은 솔직히 이만큼 내가 높게 평가 안 했는데, 경기를 하면 할 때마다 이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응원하게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총평은 경기가 조금 기복이 이번 PLE도 좀 기복이 좀 있어. 높게 치는 사람들은 베키린치 리브모건 빼고는 다 재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약간 평타 느낌? 망 PLE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재밌다는 느낌은 또 아니긴 했어요. 일단 세미제인 경기랑 그 코디로즈 메인 이벤트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성부 경기는 다 재미없었어요. 이거 근데 태그팀 제가 안 봐가지고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베키린치 리브모건이랑 발키리아 나지스 둘 다 개노잼이었고요. 랜디오튼 군터는 그냥 평범했다. 약간 그건 있어. 클래식하고 올드스쿨한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야. 요즘은 그만큼 경기 스피드도 빨라지고 뭐 파워하우스라고 힘만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구 조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경기는 약간 너무 올드했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전적인 레슬링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재밌게 봤겠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너무 범프로 떡칠된 경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루차도르 계열 선수들 경기를 즐겨보지 않는 이유기도 해요. 루차도르 경기가 뭐 한두 번 보면 재밌긴 한데 매번 보면은 이게 역치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엔 감흥이 안 와. 막 슈팅스타 프레스로도 감흥이 안 오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너무 그런 경기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올드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을 좋아해요. 적절한 그 클래식함과 적절한 범프가 적절하게 배합이 된 적절한 경기들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옛날 경기 같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그랬다. 킹 오브 더 링은 3.5점 정도로 3점에서 3.5점 정도로 평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트리플 스렛이랑 메리멘트는 진짜 재밌었어요. 이 두 경기는 내가 이번 PLE를 딱히 안 보고 싶고 경기 리뷰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경기 결과를 알고 봐도 재밌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요. 아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폭죽 되게 많이 터트리던데. 요즘 폭죽 그렇게 많이 안 터트리는 추세거든. 근데 얘네 폭죽 오지게 터트리던데. 아니 리브모건 승리해가지고 챔피언 벨트 땄으니까 뭐 그럴만하다고 하지만 리브모건한테도 폭죽을 막 터트릴 정도면은 얘네가 돈이 진짜 많긴 많구나. 사우디 머니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호주에서도 코디로즈급 아니면은 이 폭죽 안 터트렸단 말이야. 근데 사우디는 리브 모건한테도 폭죽을 터트려줘. 그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운전해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그 기름값들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름값이 여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GS 칼텍스나 뭐 이런데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결제하신 내역들 리브 모건 폭죽으로 다 나갔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전기차가 대세야. 나는 사우디에 돈 퍼주기 싫다. 하이브리드 카 타거나 전기차 사셔야 됩니다. 테슬라 사셔야 됩니다. 나는 리브모건의 폭죽쇼로 돈 낭비되는 거 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바꿔주세요. 개소리였고요. 우리 요즘 금지 기술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풀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브레인 바스타 이거 해금되더니 오늘은 코디로즈 버터 브레이커? 그것도 해금되고 이제 넥스트는 뭘까 궁금해지는 PL이었습니다. 버터 브레이커. 코디가 수직 낙하기인 버터 브레이커를 쓰는 모습이 나왔다. 최근 WWE 가끔씩 기술 봉인을 푸는 사례가 늘긴 했지만 유튜버 출신인 저기 체드 게이블도 아니야. 그런 테크니션도 아닌 고작 일개 유튜버 출신인 로건 폴한테 쓰는 걸 허락했어. 그 정도로 로건 폴이 기술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맞아. 엉클 하우디가 뭐 나왔네 마네 막 채팅창에서 지들끼리 막 싸워. 근데 안 나왔다는 거 이번에도. 브레이 와이어트의 마지막 기믹이고 보델러스. 야 보델러스 드디어 이제 떡상하나? 말하자면 그거네. 1대 엉클 하우디가 브레이 와이어트고 2대 엉클 하우디가 보델러스인 거잖아요. 약간 신카라 같은 거네. 근데 오히려 이게 그냥 중간에 폐기한 게 다행이 돼버렸네요. 보델러스 옛날에 옛날 자버였을 때 막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면서 조 터지고 다닐 때 그때 소셜 아웃캐스트. 얘네가 그게 있어. 커티스 엑슬이랑 히스 슬레이터. 얘네들은 뭔가 같이 다니는 애들의 폼을 떨어뜨리는 뭔가 디버프가 있나봐. 아니 뭔가 얘네랑 같이 다니면은 그 도매급으로 깎여 폼이. 히스 슬레이터도 3MB 시절 때 그 누구지? DM 헝크랑 같이 다니면서 3MB 시절 진더말이랑 드류 맥인타이어랑 같이 다녔잖아. 3MB 시절이랑 뭐 소셜 아웃캐스트 이런 거 있잖아. 자보 메이커. 커티스 엑슬도 그렇고. 델러스도 이제 뜨자. 아버지와
형의 의지를 이어서 코디 로즈도 아버지와 형의 의지를 이어서 지금 새로운 챔피언이 됐으니까 보 댈러스도 이제 2대 엉클 하우디로 떡상하자 이제. 아무튼 언젠가 엉클 하우디가 데뷔할 날을 기다리면서. 데뷔는 했지. 데뷔는 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뭐야? 방금 업데이트 됐네? 뭐야? 잠깐만. 이거 잠깐 보딜러스 보고 온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나무위키가. 로건폴 인정받은 내용 빼버렸어. 누구야? 뭐야? 여기까지 있었거든? 로건폴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했어. 누구야? 누가 지웠어 이거? 로건폴 인정받는다는 거 누가 지웠어? 이걸 로가들이 지웠네? 방금 전까지 있었거든? 내가 로건폴 칭찬하는 사이에 보델러스 보러 사라진 사이에 갑자기 로가들 와가지고 로건폴 인정받는다는 내용 지워버렸어. 너무한 거 아니야? 데미안 프리스트와 드류 맥킨타이어의 월챔이 클래시 앳 더 캐슬에서 지원된다 하고요. 베키 린치랑 리브 모건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무대 의상이었다. 그렇네. 지금 보니까 랜디 오튼과 군터의 경기에서 랜디 오튼의 양 어깨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매트에 안 닿았는데 트리플 H는 결과가 바뀌지 않지만 랜디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것까지 각본이었어? 약간 보차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다 스토리로 만드는 거야? 근데 보차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야, 로건폴 왜 지웠냐고. 로건폴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 왜 지웠어? 다시 추가해주세요. 왜 지웠어요? 록가들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킹 앤 퀸 오브 더 링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편집을 해서 내일 올려야 되니까 오늘 달려야겠네요.